안녕하세요. 제가 알고 있는 한국어는 모두 다 음식과 관련되어 있는 용어들입니다. 김치, 비빔밥 등. 제가 음식을 너무나 좋아하기 때문에 제가 아는 한국어는 다 음식과 관련되어 있고요. 저는 오늘 사회의 변화, 그리고 사회 변화와 관련해서 프레시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선 저희가 오늘 이 자리에서 같이 서울에서 개최되고 있는 글로벌 회의에 같이 참여하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놀라운 사실이죠. 왜냐하면 한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이와 같은 회의는 정말 조직하기가 어려웠겠죠. 이렇게 전 세계 모든 연사들 그리고 또 하나 청중들을 전 세계적으로 한 곳에 모시는 것은 쉽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제가 아는 이유는요. 제 부모님은 중동부 유럽 헝가리 출신입니다. 그러나 저는 스웨덴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그래서 제 가족들을 보기 위해서는 2000km라고 하는 긴 거리를 여행을 해야만 했었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30년 전에는 쉬운 일은 아니었죠. 그리고 그 당시에는 아주 특별한 사람들 그리고 비싼 사람들만 비싼 가격을 내고만 가능했습니다. 저희 부모님들 같은 경우도 어쩌다가 표를 사서 헝가리로 가게 될 경우에는 일주일 동안 짐을 쌌는데요. 이렇게 특별한 기회, 비행기에 타기 위해서는 그동안의 낡은 옷을 버리기 위해서 가서 새로운 옷까지 구입했던 그러한 것이 30년 전의 현실이었죠. 근데 세상은 그동안 많이 변했습니다. 600만 명의 사람이 오늘 하루에 비행기에 탑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모님들이 생각을 했을 때 평생 동안 타는 비행기보다 훨씬 더 많은 그러한 여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600만 명이라고 하는 승객은 한국 전체를 다른 대륙으로 옮기는데 일주일 정도만 걸린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해외여행의 구도는 많이 변했습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이것만 변한 것은 아니죠. 저는 데이터를 통해서 세상의 변화를 보는 것을 상당히 좋아합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차트 두 개를 꼽는다면 이것이겠는데요. 우선 첫 번째는 우리가 더 오래, 더 행복하게 산다라고 하는 것이 나와 있는 차트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는 것은 우리가 만약에 5만 년 전에 태어났었다라고 하게 될 경우에는 이 자리에 계신 대부분의 분들은 아직 아마 살아 계시지 않을 것입니다. 그 당시의 기대 수명은 30세 미만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오늘날 대부분의 선진 국가의 기대 수명 같은 경우에는 거의 80세가 되었죠.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한국만 하더라도 제 부모님 세대, 즉 5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본다면 그 당시에 비해서 기대 수명이 30년이 늘어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은 그래서 이렇게 회의에 참석을 하실 수 있게 된 것이죠. 즉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또 많은 분들을 앞으로 손자들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어떤 변화가 없었다면, 발전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것이었겠죠. 그러나 우리가 어떤 길어진 수명, 건강한 삶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인생에 대한 존중도 그만큼 강화가 되었습니다. 많은 스티븐 핑켄의 연구의 결과를 근거로 하고 있는데요. Better Angels of Our Nature라고 하는 저서에서 이러한 내용들을 규명을 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데이터들을 놓고 보면은 하나의 방향으로 수렴을 한다라는 사실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 차트를 보면 많은 국가들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대부분 유럽 국가들이죠.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거의 다 같은 방향으로 수렴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즉 살인이 점점 덜 발생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 800년간 살인율은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놀라운 것은 이러한 모든 국가들이 거의 비슷한 궤적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가리즘하게 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10만 명당 살인율이 100에서 1로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즉 이러한 변화를 우리는 사회적으로 거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변화들이 다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요? 여기에 대해서 답은 한 가지입니다. 사람들에 의해서, 즉 사람들이 아이디어를 같이 공유하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류는 아주 독특한 능력을 가지고 있죠.
우리가 하는 일들을 아이디어 기반으로 다 바꿔놓을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동물과는 사뭇 다릅니다. 뭐 여러분들 개를 키우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개를 훈련을 하거나 조련을 해서 개와 아이디어를 공감한다, 공유한다라는 거 쉽지 않죠? 그냥 복종 훈련, 앉게 하는 복종 훈련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인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아이디어를 뭐 페니실린에 대해서 같이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수백만의 수명을 거의 즉각적으로 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아이디어로 우리가 하는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위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인류만이 가지고 있는 아주 특별한 능력이죠. 그리고 대부분의 인간이 바로 이러한 아이디어들을 활용을 해서 자신에게도 유익한 것, 또 가족에게 유익한 것, 또 자신들의 사회 공동체에 유익한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우리가 아이디어를 공유를 하면은 세계가 그만큼 발전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더 많이 해외여행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이러한 국제 행사에 같이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더 오래 살고 또 어떤 삶에 대한 존중도 그만큼 더 강화가 존중의식도 그만큼 강화가 될 수 있었던 근거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칼을 이용을 해서 야채를 다질 수가 있습니다. 또 그 외에도 수술을 할 수가 있죠. 또 그 외에도 또 조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역시 또 칼을 이용해서 사람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해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차트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우리가 아이디어를 이렇게 널리 공유를 하다 보면 올바른 선택을 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세상을 그만큼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발전시킨다는 것이죠.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것. 이것은 우리의 삶을 개선하는 데 너무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많은 에너지를 우리는 투자를 해서 우리가 훨씬 더 능률적으로 아이디어를 어떻게 더 잘 공유할 수 있는가 많은 노력을 그동안에 경주해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첫 혁신, 아이디어 공유의 첫 단계로 거슬러 올라가서 봤을 때 우선 그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을 통해서 우리가 아이디어를 공유할 수가 있었죠.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멈춘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아이디어를 우리가 종이에 옮기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전송을 해서 수백만의 사람들이 동시에 이것을 나눌 수 있도록 하는 발전을 거듭했습니다. 이런 아이디어 공유의 어떤 기술의 가장 정점에 있는 것이 인터넷이죠.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는 25억 명의 사람들의 그 머리를 하나의 취지를 중심으로 해서 모아놓고 있습니다. 즉, 더 많은 사람들이 그 어느 때보다도 더 많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공감하고 공유하겠다라고 하는 의식이 고취되고 있습니다. 아이디어 공유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의 삶을 사는 아주 중추적인 부분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일상을 침투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24시간 모바일 디바이스라든가 여러 가지 기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침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준비가 되었던 안 되었던 그와 무관하게 우리는 이미 아이디어 경제로 진입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많은 기회를 우리에게 열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삶을 발전시키고 개선하길 원하죠. 그러나 동시에 또 많은 도전 과제도 우리 눈앞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우리의 사회 제도들은 사실 아직까지 이러한 변화에 대응을 할 만한 준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교육 또는 사업이나 회사 같은 경우가 그렇죠. 50년 전에 저희 부모님들이 교육을 시작을 했을 때 저희 아버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기로 결정을 했고요. 저희 어머니는 대학 졸업장을 손에 넣었습니다. 그러나 두 분 그 누구도 이 졸업을 하고 났을 때 직장을 구하는 걱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많은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 보면 좋은 대학을 나오고 나서도 구직을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변했을까요? 교육이 그만큼 변했을까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은 그렇게 변치 않았는데 이 아이디어 경제가 도래했기 때문이다 라고 보는 것이죠. 현재 교육이 직면하고 있는 당면 과제라고 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 문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학교는 모든 정보를 가지고 학생들에게 일자리를 구해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당연시합니다. 또 두 번째 문제는 학교는 학생들이 졸업을 하고 나서 실전에서 필요로 하게 되는 지식이 무엇일지를 예측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이디어 경제에서는 더 이상 이런 생각들은 성립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인터넷은 그 어떤 하나의 단일 인물이 알 수 있는, 그 누구도 알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알고 있으며, 또한 너무나 빠르게 진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졸업을 할 무렵이 되면은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정보가 있어야만 직업을 구할 수 있게 된 세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육의 미래는 정말 달라졌습니다. 학생들이 학습을 할 수 있는 방법을 학습하는 곳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즉, 정보를 어떤 존재하는 것조차도 몰랐던 정보를 창출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는 곳. 바로 이러한 방법으로 학교가 진정으로 학생들을 미래에 대비할 수 있도록 준비를 시키고 또 이들이 실제로 일자리를 구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역시 또 기업이나 회사와도 무관하지 않은데요. 기업들도 자신들이 직면하고 있는 당면 과제들이 있습니다. 아이디어 경제에서 성공을 하기 위해서 기업들은 업무를 조직하는 방법 자체를 상당히 다르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 차트 한번 보실까요? 저희 부모님이 출생을 했을 때부터 시작을 해서 보면 미국에서 가장 성공적인 미국의 기업이 수명이 61년에서 이제는 18년으로 떨어졌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잘 묘사하고 있는 스토리가 있는데요. 작년에 가장 잘 알려진 코닥이라고 하는 회사가 파산을 했죠. 그 당시에 이 회사는 120살이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엄청난 전문성을 누적을 해놨었죠. 어떠한 방법으로 사람들이 사진을 인화하고 나누고 공유를 하는가에 대해서 많은 경험을 누적을 하고 있었는데요. 인스타그램이라고 하는 회사가 10억 불에 인수가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 회사는 2살밖에 안 됐었고요. 13명의 직원밖에는 없었던 회사입니다. 근데 여기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어떻게 코닥이 이러한 기회를 놓칠 수 있었을까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코닥의 과제는 교육이 지금 당면하고 있는 과제하고 아주 유사합니다. 어떻게 하면 더 신속하게 움직이고 어떻게 하면 더 창의적으로 사고를 하느냐, 이렇게 해야만 이 세상의 속도를 따라잡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IBM이 1,500명의 전 세계 CEO를 대상으로 해서 물어봤을 때, 즉 회사가 성공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자질은 무엇인가 라고 물었을 때 응답자의 60%가 창의성이라고 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디어 경제는 우리에게 정말 엄청난 기회를 열어주고 있습니다. 가장 인류가 직면하고 있는 어려운 난제를 극복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 가장 당연하게 생각했던 기본적인 것들, 우리가 어떤 그동안에 해왔던 일들, 뭐 교육의 체계라든가 또는 사업의 체계,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가장 근본적인 그러한 변화라든가 생각을 하게 하고 있습니다. 프레지가 왜 이렇게 인기를 전 세계적으로 거듭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면 잘 이해가 되실 텐데요. 지난 4년 동안 2,200만 명이 프레지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학생들, 즉 교육기관의 아이디어 경제에 발맞춰서 변화하고 있는 교육기관 출신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호주에 가서 다양한 아이폰 애플리케이션 어플의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배우고 이렇게 하면서 이들에게 뉴질랜드에게 지식을 전파해달라고 하는 요청을 받았죠. 여러분들께 지금 보여드리고자 하는 이 영상에 담긴 메시지는 이 학생들이 단 수분 안에 자신들의 개별 스토리를 하나의 캔버스에 담고 그 다음에 과거에는 알지도 못했던 그런 스토리들을 발견해 나가는 과정을 보실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사람으로 되어 있는 것이 하나하나 학생인데요. 몇 분 안에 커넥션들이 아이디어 간에 만들어진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프레젠테이션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뉴질랜드 어떤 학교 수업용 프레젠테이션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과거에는 이런 것이
있는지조차 몰랐죠. 프레지는 가장 이러한 포맷을 이용을 했을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혜택이라고 하는 것은 큰 그림을 보기 위해서 줌 아웃을 하고 과거에는 알지 못했던 것을 발견을 하면서 동시에 또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스토리텔링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학생들만 프레지를 사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업, 아티폰 같은 기업도 프레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번 음악 들어볼까요? Let's see. I wanted you guys to. 이 음악을 들려드리기를 바랬는데요. 이 아이폰 기반의 악기인데요. 네. 아주 좋은 음악이죠. So this instrument. 그래서 이 악기는 프레지만을 이용을 해서 설계가 되었습니다. 몇 명의 사람들이 여러 도시에서 프레지 캔버스를 이용을 해서 아까 말씀을 드렸던 그런 학생들의 경우와 비슷하게 캔버스를 이용을 해서 아이디어를 조합을 하고 과거에는 존재하는지조차 몰랐던 그러한 사실들을 발견해 나갔습니다. 3번의 이터레이션을 통해서 이 악기가 이번 주에 런치가 됩니다. 제가 하나 저 스스로도 쓸까 구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프레지에 대해서 제가 느끼고 있는 자긍심은 바로 이런 속도에 대한 또 창의성에 대한 글로벌 움직임입니다. 우리 유저들 어디든 우리가 공통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프레지를 사용하는 사용자들이 좋아하는 이유는 사고와 실행 간의 사이클 타임을 단축할 수 있는 큰 장점이 있기 때문이죠. 이 회사를 유럽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곧 미국으로 확장을 해나갔고요. 이제 아시아권에서도 사업을 시작하게 되겠는데 서울이 그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여기 청중 중에 저희 첫 한국 직원이 명구 씨가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같이 할 수 있는 모든 여러 가지 그 창의적인 창조적인 활동에 대해서 상당히 좀 큰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 이제까지 저는 미래에 대해서 상당히 낙관적일 수밖에 없는 그런 분명한 명분이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인류는 올바른 바람직한 선택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아이디어가 악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뭔가 잘못된 결정을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기 마련이죠. 그러나 일반적으로 평균적으로 봤을 때 인류는 그동안에 아이디어를 공유하면서 성공을 거듭했고 또 우리가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개선해 왔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는 25억의 뇌를 같이 수렴을 해서 어떤 인류가 당면하고 있는 이러한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 문제들을 해결을 할 수 있는 시대가 열렸습니다. 또 동시에 우리가 하는 여러 가지 일을 하는 방법, 교육, 사업을 운영하는 방법, 헬스케어라든가 환경, 이러한 여러 가지 당면 과제들을 같이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저는 초대하고 싶습니다. 이 여정을 저희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